안녕하세요. 대마홀릭 5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 와인의 제조 과정과 4주차 동안 알아보았던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성분, 또 그 외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품질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과 4주차 때 보여드렸던 시중 와인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은 잘 익은 포도의 당분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입니다. 우리말로는 포도주이며 영어로는 와인, 프랑스어로는 뱅, 이탈리아로는 비노, 독일어로는 바인이라고 합니다.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첫 번째로 포도를 수확합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자란 좋은 포도가 역시 좋은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수확하기 전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면 포도의 당도를 높여 더욱 좋은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수확한 포도를 제조할 와인에 따라 다르게 파쇄를 합니다. 레드와인은 포도 알맹이와 껍질, 씨를 모두 으깨고 화이트 와인은 포도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한 후 포도 알맹이만을 으깨어 만들게 됩니다. 으깬 포도의 포도즙을 추출하기 위하여 압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압착 과정을 거친 후 가장 중요한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발효는 포도즙 속의 당분이 효모와 결합하여 알코올로 변하는 과정으로 보통 1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발효된 포도주를 저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침전물을 제거하게 되며 이 과정 이후 본격적인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잘 숙성된 포도주는 병에 담겨 본격적으로 유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병입이 된 후에도 와인은 스스로 계속 숙성을 합니다.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4대 성분으로 산도를 결정하는 애시드, 당도를 결정하는 슈가, 그리고 알코올, 타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의 맛은 와인의 품질을 결정짓기도 하지만 와인이 생성되는 과정 또한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품종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 개성이 있는 만큼 당연히 품종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카베르네 소비뇽은 타닌이 껍질에 풍부하여 강건하고 거친 맛을 내지만 피노 느와는 타닌이 적어 섬세하고 우아한 와인이 됩니다. 같은 품종의 포도라도 토양에 따라 맛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 등급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라마다 등급을 매기는 기준과 표기법이 다르지만 보통 와인의 등급은 와인을 만드는 포도밭으로부터 정해집니다. 포도 싹이 트기도 전에 와인의 등급이 결정되는 다소 모순 있는 제도지만 그만큼 포도의 생산지가 와인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됩니다. 기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포도가 자라는 지역의 기온과 강우량, 일조 시간은 민감한 영향을 끼치고 후에 와인의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강우량이 적어야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어지며 색깔도 짙어집니다. 이 때문에 와인 이름 옆에 붙는 수확 연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와인 미식가들은 유명 산지의 와인이라면 수확 연도를 따져서 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와인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오를리 아센필터는 수십 년에 걸쳐 포도가 자라는 지역의 날씨 데이터를 활용해 와인의 품질과 수확기의 날씨의 관계를 발견하였습니다. 포도가 자란 환경과 강수량, 일조량이 와인의 품질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와인이 생성되기도 전에 미리 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X축은 여름철 온도이며 Y축은 강수량입니다. Y축 아래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음을 뜻합니다. 세워진 공식은 겨울철 강수량 재배철의 평균 기온, 수확기의 강수량이 와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와인의 품질은 겨울철 강수량과 재배철의 평균 기온과는 양의 상관관계, 수확기 강수량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와인 전문가 로버트 파커입니다. 와인의 품질 점수가 매겨지는 기준을 나타내었는데요. 96점에서 100점은 최고급 와인으로서
96에서 100점을 가진 와인을 찾고 구매하는 것 자체가 값어치가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90점에서 95점을 받은 와인은 뛰어나고 특유한 특성을 지녔다고 하였고, 그 밑으로는 평균의 와인, 결함이 있는 와인, 와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영상 4에서 보았던 와인들의 가격과 알코올 도수, 또 퀄리티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와인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종류의 와인에서 제일 비싼 와인과 제일 저렴한 와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와인 중 소량의 자료로 단정을 짓긴 힘들지만 저희가 조사한 애시드가 강한 와인에서는 평균 품질이 90.9였고 평균 가격이 57.69불이었습니다. 너무 큰 아웃라이어는 하나씩 배제하였습니다. 애시드가 강하면 향과 맛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로버트 파커가 그랬듯이 저희가 찾은 애시드가 강한 와인들에서 평점 80에서 90의 와인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자료에서는 2007년산 마솔리노 바롤로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평점도 92로서 좋은 와인이라 할 수 있고 가격도 43불이어서 평균보다 저렴합니다. 탄닌이 강한 레드 와인의 평균은 91.5였습니다. 애시드가 강한 와인보다는 아주 조금 높았습니다. 탄닌이 강한 와인은 가격이 무려 700만 원이나 100만 원이 넘는 와인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아웃라이어를 제외하였는데도 110불이라는 가격이었습니다. 탄닌이 강한 와인에선 카베르네 소비뇽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91의 평점을 가지고 있지만 평균 가격보다 매우 저렴한 25불이었습니다. 애시드가 강한 화이트 와인의 평균 평점은 92, 가격은 91불이었습니다. 애시드가 강한 화이트 와인에선 2003년도 프랑스산 라 샤블리지엔 샤블리즈 몬데 밀레 2002년산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점도 93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고 가격도 30불이었습니다. 단맛이 강한 화이트 와인은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단맛이 품질을 좌우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평점이 99.3으로 내 부류에선 제일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평균 가격 31불로 가격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여기선 평점이 92점인 캘리포니아산 커디 엘리시움 블랙 무스카트 2010년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평점과 가격이 모두 평점도 92점으로 높았고 가격도 20불로 적절하였습니다. 전 세계 몇천 개의 와인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지만 단지 와인이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것이라는 지식밖에 없었는데 이번 과제를 통하여 한 병의 와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기후와 자연적인 노력도 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싼 와인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겠지만 저렴하고 맛있는 와인도 많다는 것을 알고 그 맛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대머 홀릭이었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